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김종훈 씨라고 미래부 장관 첫 번째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검증에서 탈락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루슨 테크놀로지 미국의 회사입니다만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CEO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해서 정말 굉장히 그 해외에 계신 분은 어렵게 영입을 했는데 도덕성 검증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래부 장관이야말로 도덕성 검증보다 정말 자질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정말 그런 분이 와야 된다. 저는 정말 그런 분이라면 저는 정말 도덕성 검증을 정말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먹거리를 5년 동안 먹거리를 책임질 분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배워서 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부족한 분인데 부족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걸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LG 출신이시죠? 네. LG가 과거에 참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한번 매출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애플은 저렇게 하늘을 나르는데 LG전자 매출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도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LG전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의 상무 출신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라고 지금 내놓고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다른 자리로 가십시오. 차라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장관이나 다른 다른 좋은 자리로 가세요. 제발 저는 그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분이 왜 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됐나? 저 궁금했는데 제가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노건호 씨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노건호 씨는 2002년 7월 LG전자 IT 인프라 팀에 입사해서 그해 1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LG전자 정보화 담당 상무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노건호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상 기록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가 입사한 지 5개월 만인 12월 25일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 후보자께서 그 결혼식에 가셨죠? 참석했습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보셨죠? 봤습니다. 예, PPT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고개 숙여 직장 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인사 받으셨죠? 기억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 곧 당선자께서 절까지 했는데 기억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서면 답변에 보면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죠? 2003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예. 한번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는 말씀이 계셨고, 예. 취임하시고 난 뒤에 꽤 시간이 흘렀을 때 부부를 불러서 같이 주말에 일요일로 기억합니다만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거 세금으로 식사 접대 받으셨을 텐데 아들 직장 상사를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답 안 하셨고요. 아들이 그다음에 직장 상사로 흔히 있을 예.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소프트웨어 진흥 원장으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공모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에는 응시 안 하셨죠? 1차 공모는 전 사실 또 몰랐고 응모를 안 했습니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응모하셨다고 했죠. 2차 때입니다. 2차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연락이 있어요?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드헌터에서 UN 파트너즈라는 헤드헌터 회사입니다. 조사에서 꼭 찍어가지고 우리 상무님을 원장으로 제가 그때는 LGCN에서 부사장 때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심사에서 1등 받은 신분이 공직 부적회로 탈락하고 두 분은 또 나중에 또 LG CNS 사장으로 또 바꿈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의 때 해주시죠. 1등을 못할 수 있어요. 2등을 하셨는데 1등을 하셨습니다. 원장으로 심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우리 미래 자녀들의 미래와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예요.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고 다른 좋은 자리로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세요. 예. 다른 자리로 가시고 자, 저는 강력히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강의장. 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조금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그럼. 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에서 했던 일들이 ICT를 기업 경영에 접목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했던 일을 주로 해온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진흥원장 공모는 LG CNS 부사장 현직 시절에 헤드헌터의 제의를 받았고 저만 추천했는지 또 여러 사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 결과는 저에게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2차 때 3배수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때 그때는 면접 성적이 1, 2, 3이라는 걸 기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CNS 부사장 시절에 저희 갈 때 저는 저 개인의 결심으로 이제는 기업을 떠날 때가 곧 올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이것을 퍼블릭 쪽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봉급이 연봉이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저 결심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강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하실 거는 이따 추가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 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는 주로 ICT 분야를 하셨고 그래서 과학 분야 전문성이 얼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기부가 그동안에 이 교육부나 이 정보통신부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과학을 제대로 전공하는 분이 장관하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이 가장 우리 이 과학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이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하단에 받쳐져 튼튼한 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를 따오는 데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일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쪽에 일을 들어줘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게끔 모든 시스템과 이걸 획기적으로 좀 바꿀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서면 답변을 보니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과거에 미래부 장관도 계속 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그 R&D에 간섭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정부는 R&D 기관에 믿고 맡기고 실제로 평가도 그 과학자끼리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제 만드는 것부터 정부 공무원이 계속 관여를 하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거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기재부가 계속해서 예산과 이 인원을 통제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 생각에는 그 자율 과제 같은 게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 특히 기초 응용 쪽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예, 그 과정에 나오는 결과물을 오히려 중시하고 그게 빅데이터화돼서 공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속 장관들께서 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재부하고 맞붙어서 빼앗을 수 있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좀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아까 그 기초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책에 이 상상 현실대라 되는 책 이거밖에 과학에 대한 거에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서 이걸 제가 좀 보니까 그 인식이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과학을 대하는 자세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뉴턴이 이 오늘날 같은 인터넷 환경 연구를 했다면 그 파급력이 크고 뉴턴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뒀을 것이다. 저는 사실 뉴턴의 그 업적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될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데다가 이거를 보면 마치 이 기초과학 결과물은 돈이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비과학자 출신이다 보니 단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상상이 있었다 하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뉴턴 이야기는 왜 했냐면 그 당시가 오늘 세상과 같이 참여와 공유의 개방 사회였다면은 굉장히 공유가 빨라져서 그 부분들이 빨리 가시화됐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예, 그렇다고 돈이 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인류의 이 지식을 높이는 게 이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돈만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면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99.99%는 텅 빈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우주의 99.99% 텅 빈 공간은 맞는데 몸이 그렇다. 그리고 원자로 핵을 제외하면 대부분 텅 빈 공간이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 부분의 오류를 인정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쓴 취지에 따라서 한 예를 들었고 충분히 검증을 못한 부분은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사실은 이 빈 게 아니라 거기 전자가 클라우드가 있고 저게 기초 이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는 이 집에서 소주가 만들 때도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를 다운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와 정보와 원자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 우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게차가 있으면 계속 여러 가지 볼 거거든요. 볼 거고 이걸 고쳐주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만 지금 3D 프린터에 앞으로 여러 다양하게 쓰일 텐데 결국 원소나 네 가지 분자로 해서 그 분리가 되니까 그런 쪽에 우리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먹거리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